보신 것처럼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귀국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지난 2019년 아시안컵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 손흥민 선수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성적은 아쉽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마 많은 축구 팬들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저도 이번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1956년하고 60년 두 번 우승하고 유독 아시안컵하고 우리나라가 인연이 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표팀 몇몇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수비의 김민재 선수, 또 이강인 선수의 손흥민 선수 이 세 명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예.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이번 대표팀의 네임밸류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숫자 4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굉장히 국민들 실망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경기를 두고 실망한 팬들도 꽤 많은데 특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선수 스쿼드를 보유하고도 이 상대적으로 약체인 요르단을 맞아서 싸우는 경기 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뭐 전술이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선수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맞교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보일 정도로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어떤 이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상주하기로 하고 감독이 됐는데 미국에서 노트북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무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리그 선수들을 동영상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ESPN에 출연을 해서 유럽 이 리그 선수들에 대한 역량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과 축구장에서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나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성과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요르단전이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만연한 미소를 띠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어떤 공감 능력의 부재가 이 축구 팬들의 마음에 굉장히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 사퇴 요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웃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웃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도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르단전 끝나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거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거의 주저앉아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그건 물론 뭐 적장에 대한 축하라고 해서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선수들은 무슨 죄인처럼 들어왔어요. 발자국 보시면 근데 거의 이 지금 축구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환영받으면서 입국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위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 분노가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쳐서 못 뛰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게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리 능력도 많이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감독은 환히 웃고 있지만 왔던 축구 팬들이 집에 가라라는 그런 비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도력이 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질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4강 성적이 실패는 아니라면서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was very successful,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자, 본인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위약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자녀 연봉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의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예요. 그렇죠. 자녀 연봉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정확한 연봉은 저희가 몰라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상 추정이 25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거 계산해도 그냥 산술적으로도 60억이 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소위 말하는 클린스만 사단이라고 해서 코칭 스태프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나머지 보전 안 해주나? 계약 조건에 따라 또 그렇죠. 해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위약금 규모가 그래서 최대 100억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몰라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국민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면 충분히 경질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는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면서 일부 축구 팬들은 야 그럼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지금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위약금 우리라도 물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도 많이 아쉬울 텐데 일단 손흥민 선수, 또 김민재, 황희찬 선수 등이 SNS를 통해서 또 소회를 좀 밝힌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그 공항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맞아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선수들은 굉장히 이 팬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같이 고생해준 이 스태프들에게 고맙고 또 한국 선수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그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뛴 것이 영광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다. 이런 소회들을 계속해서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푸바오 관련 소식인데 명예 용인 시민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이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국민들도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 푸바오는 다소 새로운 판생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푸바오가 가서 더 멋진 인생의 응원을 여기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네, 가기 전에 이렇게 용인 특례시 시장님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가는 날까지 우리 푸바오 잘 돌보다가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특례시니까 이제 명예 시민, 그러니까 명예 특례 시민이 지금 됐다는 건데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워요. 우리 이 푸바오 푸공주 예. 용인 시민 됐어 하면서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용인 푸씨, 그다음에 용인시 털주먹 이런 별명들로 그렇지 않아도 유명했는데 네. 경기 용인시가 푸바오에게 명예 특례 시민증을 수여를 했는데요. 용인을 이렇게 알리고 행복감을 안겨준 공로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증서까지 수여를 했고 이 증서를 강철원 사육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증서가요. 전남 담양에서 공수한 대나무로 특별 제작한 시민 증서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동생 쌍둥이들에게도 아기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다고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티즌들 우리 푸공주 너무 자랑스럽다. 푸바오에서 귀한 선물 주셔서 고맙다. 이런 훈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푸바오가 4월 초에 중국으로 떠나게 되죠. 일단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 때문에 만 4세가 되기 전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개장하자마자 오픈런으로 푸바오 마지막을 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또 저희한테 굉장히 특별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인 그 명예 시민까지 된 게 아닌가 좀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어제 미스트로3에선 4라운드 팀 메들리전과 여왕전의 진검승부 결과가 가려졌습니다. 먼저 무대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마음에 뽕씨를 뿌리러 온 뽕컵에입니다. 뽕뽕뽕뽕뽕뽕 처녀가 찾아왔어요. 아버님께 트롯 최강자들다운 무대였는데 역대 시즌 마스터 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마스터 총점이 1,300점이거든요. 무려 1,29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거죠. 메들리 곡을 선보였는데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이 보통 메들리 곡 하면 댄스곡 4개를 연결해서 마지막에 흥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윤정 마스터가 뽕커벨 팀은 보컬이 정말 이 강점인 팀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조항조 씨의 후
때도 이 약간 느린 서정적인 곡을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감동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써라는 조언을 해줬고 그게 정말로 주요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이 뽕컵의 4명 멤버의 모든 역량을 다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게 아마 관객들의 마음까지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우 마스터가 멘토였던 트로나윈 씨 멤버들 사실 컨디션 난조로 조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리허설까지 이 김현우 마스터가 찾아가서 정말 열심히 지도를 했는데 그때 청가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과 목젖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또 예상 외로 이 시원한 고음을 뽑아내면서 고군분투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쉽게 이 5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팀 메들리전을 마치고 돌입한 여왕전에선 정서주 양이 고운 음색과 딱 맞는 선곡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에 피는 흰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날 보고 싶어 이 정서주 양, 이 트로트 선배 장윤정 씨의 조언을 들을 때마다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제 지금 핸드폰에 뮤직 리스트에 1번이 이 노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너무 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근데 진짜 이걸 보고 그 마스터들의 극찬이 이어졌는데 김연자 마스터 같은 경우 후배지만 배울 게 많은 후배다라는 표를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연자 마스터가 그런 정도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재라고 얘기를 했고 장윤정 씨 같은 경우 천재가 노력을 하면 절대 못 따라간다. 진성 씨는 가요계 판도를 바꿀 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디션에서 이명웅 씨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그래서 다음 라운드 계속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점점 기대가 되는 미스트롯 다음 주에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